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요즘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 제재로 국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경제 다툼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그것도 일본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게 된 건지 개탄스럽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다지만 우리는 과거사와 관련해 부당하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경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이 일본의 발목을 잡혀 볼모가 됐습니다. 충청권에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을 기화로 반도체 독립을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일시적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외교,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과도한 규제가 있었다면 풀어야 합니다. 기업도 단기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전천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 노력도 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이와 관련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힘을 모아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영유아들 사이에 수족구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큰 유행으로 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충남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에 올랐지만 논의도 못한 채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한 해 5조 7천억 원가량의 국가연구사업 예산을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에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주차장 이용 때문인데 보안을 강화한다며 용역업체 직원들의 재단 내 주차를 제한한 게 문제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가 장애아동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다는 학부모들의 증언 속에 해당 시설 대표가 기부금품을 불법 모집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괴롭기는 사람이나 과일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주의보에 마른 장마까지 이어지면서 과수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햇볕 대인 피해가 열흘가량 빨리 찾아왔습니다. 현대제철이 청구한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조사에서 현대제철이 국내 2위를 차지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현대제철이 2년 공사 끝에 새로운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설치했더니 미세먼지 배출량이 5분의 1 수준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투표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한 대전 노건 아파트를 위해 시민단체가 모금운동에 나섰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이 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가 장애 아동에게 전기 충격기를 썼다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이 피해자가 더 있다는 증언과 함께 이 해당 대표가 불법으로 기부금품까지 모았다는 의혹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전기 충격기로 학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원생은 5명인데요. 피해자가 10여 명에 달한다는 학부모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전 유성구 등 관계당국은 해당 시설에 머무는 장애인 16명을 다른 시설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대표가 그 기부금품을 불법 모집한 정황까지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복지시설 등에서 기부금을 거두려면 모집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무시한 겁니다. 실제 해당 시설 사무실 한켠에는 전국에서 거둬들인 동전과 저금통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발견된 명부에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등 7천여 곳에 기부 저금통을 발송한 기록도 있었는데요. 네. 기부금품 영수증을 과도하게 발행한 정황도 드러나 유성구가 수사 의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전시는 전기 충격기 학대 의혹의 불법 기부금까지 드러나면서 해당 법인의 해상과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소식 알아볼까요? 이 한국연구재단이 갑질 논란에 휘말렸어요? 네, 한국연구재단은 한 해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사업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바로 주차장 때문입니다. 네. 최근 용역업체 직원들의 차량을 재단 주차장에 대는 것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일단 보안을 강화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용역업체 직원이라도 국가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건 재단 직원들과 마찬가지인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 취재진이 한국연구재단에 갔는데요. 직원 차량은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의 차량은 외곽 주차장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용역업체 직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1년까지 재단에 상시 출입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더욱이 80여 명에 달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70여 대 규모의 주차장을 방문객들과 함께 써야 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보안과 주차가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재단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보안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번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네. 용역업체 직원들을 상시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게 재단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과기정통부는 상시 출입 차량과 방문 차량을 구분하라고 요구했을 뿐이라서 이번 대책은 보안이 아니라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차까지 차별받아야 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되면서 영유아들 사이에 여름철 불청객인 이 수족구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요. 네, 수족구병은 열이 나면서 입이나 손발에 물집이 잡히는 병인데요. 면역력이 약한 6살 이하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올해 수족구병이 역대 가장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수족구병 환자 수는 병원을 찾은 환자 1000명당 53명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수족구병이 가장 심했던 2016년보다도 많아 2009년 감시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유행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심하게 유행하는 거죠?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에는 백신이 없어서 면역이 없는 소아가 많아지면 몇 년에 한 번씩 유행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침이나 콧물 등의 접촉을 통해 퍼지고 아직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 자연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막염 등 합병증을 동반합니다. 예, 예방법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지만 어른들이 전파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개인 위생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손 씻기와 기침할 때 입을 가리는 등 위생관리가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8월 말까지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예, 예방이 최선입니다. 치료는 차선입니다. 뉴스브리핑 한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부여구는 오늘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17.85% 인상합니다. 기본요금은 기존 1.6km 2,800원에서 1.4km 3,300원으로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90m당 100원으로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충남수산자원연구소가 해마다 반복되는 고수온에 의한 어류 폐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어류 질병 진단을 위한 이동진료소를 집중 운영합니다. 세종호수공원 세호교 120m 구간에 폭염 저감 시설인 쿨링포크가 설치됐습니다. 쿨링포크는 정수된 물을 인공안개로 분사해 주변 온도를 3에서 5도까지 낮추는 시설입니다. 날씨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과 내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10에서 40mm가량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 충남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천안 26도, 공주 27도 등 25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밤까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취임 1년을 맞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남 교육행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오랜만이시군요. 네네. 예, 지난주는 굉장히 바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이 비정규직 문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우선 지난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과 돌봄에서 약간의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학생 또 학부모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노동자는 우리 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이제 교육 공무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대부분 직종이 정년 60세까지 보장이 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네. 매년 시도교육청하고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 전국 조직인데 집단 교섭을 하고 있어요. 이 연대회에서 올해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안이 6.24%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공무원들 임금 인상률이 1.8%였거든요. 네. 어쨌든 앞으로 시도교육청 연합체하고 교육부 그리고 노조들 연합체인 연대회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교육 공무직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만들어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취임 1주년을 맞으셨어요? 지난 네네. 1년 그 충남 교육을 이끌어온 소감은 어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충남교육에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특히 3만여 우리 교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길게는 5년이었고 짧게는 1년 동안 충남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부단히 노력을 해온 한 해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4년간 전체 공약의 40.8%를 이행을 했거든요. 예.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갔어요. 어쨌든 혁신 충남교육 이기를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과 또 3만여 교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매일매일을 오늘이 취임 첫날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더 하겠습니다. 더욱 예. 낮아지겠습니다. 예, 항상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지난 1년간 충남교육은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교육감님 스스로가 꼽으시겠다면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전국 최초로 만들어낸 3대 무상정책이 될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작년 여름에 18,0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올해에도 또 추가로 설치해서 21,500여 대를 학교에 다 설치했거든요. 예. 그것을 두 번째로 꼽을 수 있겠고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여러 곳에다 상설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도내 4군데 설치했는데요. 네. 이것으로 고입과 대입에 관한 정보를 학생, 학부모님들께 최대한 많이 정확하게 좀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시군 교육청 단위까지 학생 참여 예산제를 도입을 해서 학생 자치와 민주시민 교육을 해나가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겠고 우리 특히 교직원들 중에 교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교권 침해 관련해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교원들의 전화번호 두 개 투넘버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고요. 예. 교권보호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달에는 도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배상 책임 보험에도 가입을 해서 좀 안심하시고 교육 활동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도 이젠 그 고교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또 무상 교복,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등 전국 최초로 3대 무상 교육을 전면 시작을 하셨는데 네네. 이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네네. 향후 또 이 무상 교육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업에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충남은 다른 타시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충남도와 교육청 또 네. 시군 지자체, 시도 의회가 아주 힘을 합쳐서 이 3대 무상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중앙정부단에서는 현재까지는 불투명한데 지금처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 무상교육 정책 방향은 또 뭐 더 확대할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립유치원에 관해서 이미 작년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 원아 1인당 월 20만 원씩 연간이면 이제 원아 1인당 2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 그 사부당 공교육비를 줄일 수가 있어서 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아마 유일한 교육청이 충남교육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율 높이기와도 관련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충남교육청 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올 5월 달에 발표됐는데요. 예. 2045년까지 약 25년 뒤입니다. 그때까지 세종, 제주, 충남 순서로 학생 감소율이 이렇게 가장 더딘 데가 세종, 예. 세 번째가 충남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노력해온 거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예. 충남도의 협조, 충남도의 그리고 15개 시군의 협조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성과를 내신 가운데 또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텐데 아쉬운 그렇습니다. 점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가칭입니다만 충남 진로창업교육원 설립으로 해서 제가 중앙투자심사에 신청을 했었는데 한 번에 통과되지 못하고 예. 9월에 재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아쉬운데요.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진로 진학과 또 창업교육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출했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부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진로 창업보다는 진로 융합교육원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네. 이제 미래에 필요한 융합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9월달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 충남도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창업보다는 융합 쪽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가 네네. 보죠. 예. 이제 지금까지의 성과와 아쉬움을 바탕으로 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다양한 또 사업들을 추진을 해 나가셔야 할 텐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교육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꿈을 이뤄나가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사업들을 전개할 건데요. 우선 고등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다 초점을 맞출 겁니다. 네. 그래서 학교, 두세 개 학교를 묶는 학교연합이라든가 또는 지자체하고 함께하는 지역연계라든가 죄송합니다. 예. 쌍방향 온라인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대학과 연계를 해서 이른바 저희가 표현하는 겁니다만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충남 전체에서 대학과 지자체와 또는 학교끼리 함께 묶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를 선택해서 정말 폭넓게 공부하고 그리고 고교 학점제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직업계 고등학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학과 개편을 하고 그리고 학과 개편만이 아니라 직업계 고등학교를 재구조화하는 해내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미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 단계에 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에 모든 학교들을 학과 개편해내고 농공상의 경계를 뛰어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직업고등학교를 재구조하면은 지금보다는 취업과 창업이 훨씬 용이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수학 포기 없는 그런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수학 포기하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창의화평 교육을 선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들이 정말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수학교과서 보조교재를 내년서부터 올 가을에 개발해가지고 내년서부터 22년까지는 전면적으로 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홍성에 수학체험센터를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9월에 개원하거든요. 네.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는 10월 달에는 현재 대전에 아직도 있는 충남과학교육원을 아산으로 이전해서 신축 개원하는데요. 과학교육 활성화 또 수학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학교 공간도 대대적으로 좀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단을 이미 구성했고요. 앞으로 3년간 1,176억 원을 투입을 해서 오래된 학교들을 재구조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교육감님은 특히 이 충남형 혁신교육을 강조를 하시면서 이 혁신학교를 확대해 나가고 계신데, 현재 이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 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운영 계획은 또 어떻습니까? 올해 유치원 2개를 포함해서 83개 학교가 혁신학교입니다. 네. 교원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해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비혁신학교에 비해서 대단히 높지요. 네. 그래서 이 혁신학교에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협의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올해 292개 학교를 혁신 동행학교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2022년까지는 혁신학교를 109개까지 확대하고 혁신 동행학교, 나머지 학교는 전부 혁신 동행학교로 만들어서 일반화에 초점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건강에 관심이 높죠. 그렇습니다. 이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학생의 건강은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기청정기 설치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현재 도내 교육시설 중에서 그 성면이 설치되어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2025년까지는 100% 무성면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올 여름과 또 내년 겨울방학 또 후년 이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 통학 차량 836대에다 하차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해서 안전을 또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시간이 다 흘렀네요.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해주시죠. 네. 그동안 충남교육에 대한 큰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저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우리 3만여 교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충남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가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미래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로지 우리 학생들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취임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금강일보는 숭어리샘 주 진입도로 계획 변경되나란 제목으로 내년 대전 분양 물량 중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탄방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의 주 진입도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시 소속 예술단원 시 몰래 외부 공연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